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발전해서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이 되는데요. 저희 앞에서 있던 거 좀 다시 왕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부터 시작하죠. 하, 상, 주. 저희 지금까지 다 왔어요. 춘추전국, 진한 삼국, 위진남북조. 그죠? 수, 당, 오대십국, 요, 송, 금, 원, 명, 청, 중국이었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먼 나라는 몽골족 국가였어요. 이제 다시 한족의 국가가 다시 생긴 겁니다. 네, 한족의 국가가 다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족의 왕조인 명나라가 다시 들어섰습니다. 자, 원나라 말기에 각종 지배하는 묵민봉기들이 일어나게 됐죠. 요거의 원인은 일단 사치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재정화가가 일어났고, 이 재정화가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백년 교도의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걸 주도했던 사람이 주원장이었죠. 자, 그래서 태조 홍무제가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뭘 목적으로 했냐? 한족의 문화를 부흥시키는데 큰 초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육유를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정리를 했다. 네, 과거제를 정리를 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갑제를 도입을 해서 이갑제. 그리고 공신을 수청하고 육부를 직접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연스럽게 과거제가 다시 원나라 말기에 부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학 연구를 시작합니다. 다시 재정화 들어기 유학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갑제라는 거 도입하는데, 이갑제는 뭐냐면요, 지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0호, 그러니까 110집을 하나의 2로 편성을 해서요, 10개 곱하기 1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갑수호라고 갑머리, 10개 집을 관리해 10집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왕한테 대항한 애들 정리하면서 황제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려는 이런 목적을 둡니다. 자, 그러면서요, 얘들은 무슨 무역을 두냐? 중국 중심으로 조공채 봉쇄제를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뭐하냐? 감환무역을 발행합니다. 감환무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무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항구를 하나하나씩 지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는 조선, 어디는 일본, 어디는 어디, 어디는 어디, 이런 식으로 중국이 무역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몰래 무역하는 애들이 많아졌고요. 몰래 무역하는 애들 때문에 무역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근데 이러면서도 몰래 계속적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무역을 허용하더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원나라면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사람이 영락제인데요. 이 영락제는 우리나라 누구하고 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얘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는데요. 원래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었죠. 그래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했는데,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영락제의 본거지가 베이징입니다. 영락제의 본거지가 베이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이징의 모든 세팅을 다 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저거였던 자금성을 건설하게 됐고요. 그리고 몽골과 베트남을 공격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정화에 남의 원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화는 환관인데요. 이걸 통해서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체제를 완성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애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마다가스카르까지 갑니다. 마다가스카르까지 갔다 왔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는 어린 애들만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영락제는요.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신들을 최대한 멀리해요. 공신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환관이나 외척으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락제가 죽고 나서 그 뒤에 황제들은 다 웬만하면 어린 애들이 와요. 어린 애들이 오다 보니 힘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니 당연히 외척이 다 해먹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시기에 북쪽에서 몽골 애들 들어왔죠. 그다음에 남쪽에서 이제 왜구가 들어. 왜냐면 일본이 이 당시에 이제 분열기거든요. 더군다나 조선에서 일이 터지죠. 무슨 일이 터지냐? 조선에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임진왜란이 터지죠.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명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사실은 뭐가냐? 진나라 때부터 쭉 쌓아던 만리장성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자, 임진왜란 때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됐죠. 사실은 여진족, 요거뿐만 아니라 여진족도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진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가? 원나라하고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여진이 얘네도 막아야 되는데, 임진왜란 터졌네. 결국은 요것 때문에 무너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농민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농민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명나라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명나라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